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교과서 한자어 21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척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간척은 방패 간, 넓힐 척으로 호수나 바닷가에 뚝을 쌓아 그 안에 물을 빼고 농경지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방패 간을 보겠습니다. 방패 간에 각골문을 보면 Y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위에 V자 부분은 상대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의 역할과 찌르는 공격의 역할을 겸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소전의 모습에서 보면 점차 막는 면이 넓어지면서 방어용 무기로 변했습니다. 방패, 막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Y자형의 방패는 강한 줄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줄기, 중요한 부분 등의 의미와 방패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있는 것이므로 끼어들다, 관여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넓힐 척을 보겠습니다. 넓힐 척은 손수와 돌석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손으로 돌을 주어 치우는 모습으로 농사지을 땅을 넓힌다는 의미입니다. 넓히다, 확장하다, 개척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간척은 방패 간, 넓힐 척으로 호수나 바닷가에 뚝을 쌓아 그 안에 물을 빼고 농경지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다음은 고증학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고증학은 상고할 고, 증거 증, 배울 학으로 옛 문헌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 실증적으로 연구하려고 했던 학문을 말합니다. 상고할 고를 보겠습니다. 상고할 고는 늙을 노와 공교할 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늙을 노는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으로 늙은 노인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늙다,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공교할 교는 원래 우측의 부수만으로 공교하다라는 의미의 공교할 교였는데 이는 어떤 물체를 받치는 지지대나 자루가 긴 도구를 그린 것입니다. 정교하다, 튼튼하다의 의미였으나 재주나 책략의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여기에 상인 공이 더하여져서 지혜나 기술이 뛰어남을 표현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재주가 있다, 재치가 있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상고할 고는 늙을 노와 공교할 교가 합해져서 경험이 풍부한 노인은 생각이 깊고 지혜롭다는 의미로 깊고 자세하게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하다, 깊이 헤아리다 등의 뜻입니다. 증거 증을 보겠습니다. 증거 증은 말씀 언과 오를 등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오를 등은 걸을 발과 콩 두의 합자입니다. 걸을 발의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그칠 지가 나란히 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걷다, 가다, 등지다의 의미입니다. 콩두는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곡식을 음식에 담아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굽이 높은 그릇을 그린 것입니다. 오를 등은 걸을 발과 콩두가 합해져서 신에게 바칠 음식을 제기에 담아들고 계단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오르다, 나가다 등의 의미입니다. 오를 등의 말씀원이 더해진 증거 증은 재판정을 연상하게 하는 글자입니다. 증인이 단상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로 고한다는 의미로 증거, 증명하다, 증거하다 등의 뜻입니다. 배울 학을 보겠습니다. 배울 학은 절구구와 점괘효, 진면 그리고 아들 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절구구는 양손을 아래로 뻗어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인데 그 모습이 절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절구구가 되었습니다. 점괘효는 점을 치기 위해 음과 양이 표시된 막대기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막대기를 이용해서 숫자를 세거나 계산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산가지라고 불렀습니다. 산가지를 담아놓은 통을 산통이라고 불렀는데 중간에 누군가의 방해로 이를 그르치는 것을 산통을 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산통이 깨어져서 점을 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면은 지붕이 있는 집의 모습이죠. 그래서 배울 학을 부수를 모아서 살펴보면 집에서 아들이 2손으로 산가지를 들고 숫자를 배우다라는 의미로 배우다, 공부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증학은 상고할 고, 증거 증, 배울 학으로 옛 문헌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 실증적으로 연구하려고 했던 학문을 말합니다. 공명첩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공명첩은 빌공, 이름명, 표제첩으로 이름 쓰는 난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을 말합니다. 빌공을 보겠습니다. 빌공은 구멍혈과 장인공의 결합자입니다. 구멍혈은
언덕에 동굴을 파고 무너지지 않도록 양쪽으로 받침목을 댄 모습으로 구멍의 의미 글자입니다. 장인공은 진흙을 다지는 도구로 공구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빌콩은 도구로 판 동굴이라는 의미로 사람이 살거나 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이며 공간을 뜻합니다. 공간, 비다, 공허하다 등의 뜻과 텅 빈 공간인 공중, 하늘 등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명을 보겠습니다. 이름명은 저녁석과 입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저녁석은 깊은 밤에 뜨는 환한 달에 비해서 작고 흐릿한 달의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전기가 없던 옛날에 어두운 저녁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에서 이름이라는 의미가 생겼고, 이름을 내다라는 뜻에 훌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표제첩을 보겠습니다. 표제첩은 수건건에 점칠 점이 더하여진 글자입니다. 점을 친 후에 명주에 점괘를 적는 것을 표현하였는데, 후에 어떤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장부, 표제 등의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명첩은 빌공, 이름명, 표제첩으로 이름 쓰는 난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을 말합니다. 과거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과거는 과목과 들거로 벼슬아치를 뽑기 위하여 보이던 시험을 말합니다. 과목화를 보겠습니다. 과목화는 벼화와 말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벼의 양을 말로 재며 품질에 따라 조목조목 등급을 매기던 데서 조목, 등급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정확한 양을 재는 실험이 많기 때문에 과자가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또 시험을 쳐서 등급을 정하여 관리를 뽑아 올리는 시험인 과거를 뜻하기도 합니다. 들거를 보겠습니다. 들거는 더블여에 손수가 더해진 글자인데, 글자 속에는 손이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여는 마주들 여와 어조사 여의 결합자입니다. 그런데 근문을 보면 가운데 어조사 여의 자리에 어금니 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금니 아는 코끼리 상아를 뜻하는 글자로 귀한 물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주들 여는 아래로 향한 두 손인 절구구와 위로 향한 두 손인 밭들 공이 합쳐져서 4개의 손으로 마주드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더블여는 두 사람이 귀한 물건을 전하기 위해 두 손을 맞잡고 건네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주다라는 뜻이었지만 물건을 서로 맞잡고 있는 모습에서 더불다, 같이 하다라는 뜻이 첨가되어 이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들거를 보면 더블여에 손수가 더해진 글자이므로 들거에는 손이 5개나 들어간 것으로 이것은 많은 사람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기 위해 손으로 드는 모습으로 들다, 일으키다, 추천하다, 제출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목과 들거로 벼슬아치를 뽑기 위하여 보이던 시험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 4급 교과서 한자어 21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한척은 방패간, 넓힐 척으로 호수나 바닷가에 뚝을 쌓아 그 안에 물을 빼고 농경지로 만드는 일을 말하며, 고증학은 상고할 고, 증거 증, 배울 학으로 옛 문헌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 실증적으로 연구하려고 했던 학문이고, 공명첩은 빌공, 이름명, 표제첩으로 이름 쓰는 난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을 말하며, 과거는 과목과 들거로 벼슬아치를 뽑기 위하여 보이던 시험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